안녕하십니까?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9월 23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한 1%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. 어제 시장 차트 보시면은 장중 차트 보시면은요.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 중반에 이렇게 가다가 장 후반에 한 2시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.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헝다그룹 이슈 때문이고요. 장 후반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거는 FOMC 이슈 때문이었다.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요.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헝다그룹에 관련된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. 뉴욕도 마찬가지였는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23일로 예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. 어저께 헝다그룹에서 뭐 3억 정도 됐나요? 한 2점 얼마억 위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한국 원화로 하면은 500억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하여튼 이 이자 지급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개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만 0.4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는 않았죠. 선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심천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막 생각했던 것만큼 큰 중국이 충격을 받지 않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자 지급 문제 없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업 실적 발표한 것도 있고 주택 지표 나온 것도 있긴 했는데 사실은 이 헝다그룹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장 후반에 이 변동성이 커졌던 거는 역시 FOMC 때문인데요. FOMC에서는 기준금리는 당연히 인상을 안 했고요.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점도표를 발표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예상한 위원이 기존에는 7명이었는데 9명으로 2명 늘어났습니다. 전체 위원이 18명이니까 한 과반수 정도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좀 매파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. 당연히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텐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은 테이퍼링 시작을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.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파적인 거 아니었냐? 그래도 파월 의장은 완화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시 넘어서 30분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만큼 변동성은 커졌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되지 않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저께 CNBC 설문조사 결과 말씀드리면서 9월보다는 11월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번에 9월에는 테이퍼링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는 확실히 11월에 테이퍼링 얘기하겠구나라는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월화수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추석으로 쉬었는데요. 이렇게 연휴가 긴 날 이후에는 한국 시장 어느 정도에서 출발할까 예상할 때 예상하기 좋은 방법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MSCI 코리아 ETF의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일 동안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다 합쳐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 한 마이너스 1.3% 정도 빠졌더라고요. 당연히 그거를 전부 반영하진 않겠지만 오늘 코스피도 한 3일 동안에 MSCI 코리아와 좀 비슷하게 간다면은 약간은 좀 밀려서 출발하기는 하겠지만 월요일에 생각했던 우려했던 만큼 헝다그룹이라든지 FOMC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어저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습니다.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재고가 7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. 추가적으로 APA 같은 데가 배당금 인상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융주 같은 게 상승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
아까 말씀드렸던 점도표에서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연준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금융주 주가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테이퍼링 시점이 9월이냐 11월이냐 이 변동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11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오히려 이 불확실성 완화로 인식이 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많이 떨어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페덱스 같은 경우가 뭐 비용 우려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.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보인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. 뭐 애플에서 개인정보 정책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이 그 맞춤 광고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예전만큼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, 오히려 좀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페이스북 주가도 같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목요일이네요. 이 목요일이지만 뭐 연휴 끝나서 월요일 같기도 한 목요일이기는 한데요. 어쨌든 이 좀 연휴 끝에 좀 찌뿌둥 하시겠지만 다들 좀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뭐 요새 날씨 너무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잘못하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